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머니 시간입니다. 과학 동화에 김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과학동화 기자 김태희입니다. 네, 기자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사이언스가 머니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과학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그러면 당연히 공학이나 과학을 전공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오히려 전 더 반갑습니다. 네. 비슷한 문과생이 얼마나 쉽게 전달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새해가 됐는데 뭔가 새로운 느낌, 예년만큼은 저는 점점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좀 다양한 계획도 세우고 좀 이런저런 다짐을 하면서 좀 설렘이 있기 마련인데 올해는 특히 좀 계엄 사태가 작년부터 이제 연말 연초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2024년이 좀 끝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좀 뇌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혹시 교수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논문 중에 하나는 진보 성향 또는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구입하는 도서의 카테고리가 다르다. 요 정도는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오늘 그러면 과학동화 2024년 11월호에 쓴 기사를 바탕으로 예. 또 그 기사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좀 더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설명을 해주실래요? 가장 먼저 좀 소개해드릴 그 연구는 네. 2011년에 영국에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뇌가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연구가 나오고 나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연구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이가 영화배우 콜린 퍼스이기 때문입니다. 콜린 퍼스 그 킹스맨 그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또 공동 저자가 됐죠? 이 논문의 제목이 정치적 성향이 청년층의 뇌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논문인데요. 예. 제가 먼저 교수님에게 네. 이 논문의 저자가 누구누구였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카나이 료타 영국 런던 칼리지대 인지뇌과학연구소 박사님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게라인트 리스 똑같이 런던 칼리지대 인지뇌과학연구소 박사님. 네. 그 다음은 톰 페일든 영국 BBC 라디오 편집인. 네. 마지막이 콜린 퍼스입니다. 예. 교수님 뭔가 이 4명 저자의 소속과 직감을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순수 과학자들, 학자들의 논문이 아니라 방송인 2명이 껴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뒤에 BBC가 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콜린 퍼스가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 당시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톰 페일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콜린 퍼스와 톰 페일든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뇌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좀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콜린 퍼스와 톰 페일든이 이 가설을 검증해 볼 사람으로 게라인트 리스 박사에게 좀 부탁을 했고 예. 이후 이제 게라인트 리스 박사와 카나이 료타 박사가 자기들이 이제 있는 런던 칼리지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 9명을 대상으로 예. 이 실험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 9명을 대상으로 뇌를 좀 스캔을 해본 결과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뇌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들이 논문을 낼 때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한 콜린 퍼스와 톰 페일든을 공동 저자로 이름 올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배려를 같이 해준 거네요. 자, 그렇다면 정확히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뇌가 차이가 있다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설명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런던 칼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일수록 우측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이 편도체는 뇌의 가장 큰 부분인 대뇌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부위인데요. 예. 이게 좌뇌와 우뇌에 모두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측 편도체라고 한다면 우뇌에 있는 편도체인 거죠. 예. 편도체는 보통 이 공포나 불안처럼 되게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거나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또 우리가 좀 사회적인 역할 이런 걸 할 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는 부위입니다. 네. 앞서 또 회백질의 밀도가 크다라고 또 표현을 드렸는데 예. 회백질의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더 많은 신경세포가 그 뇌 부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수주의자일수록 편도체에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실험 결과 그런 경향이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예. 반면 이제 또 진보주의자들은 전측 대상 피질이라는 뇌 부위의 회백질 크기가 더 큰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측 대상 피질은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 대상 피질은 약간 띠처럼 생겼어요. 약간 띠처럼 생겨서 뇌량을 둘러싸고 있는 뇌의 부위인데요. 보통 전측 대상 피질은 우리가 감정을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충동을 조절할 때, 기억을 할 때 관여하는 뇌의 부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정리를 해보면요. 보수주의자가 그 편도체가 좀 더 발달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도 전측 대상 피질이 좀 더 발달되어 있다라고 큰 거라고 나와 있는데, 둘 다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을 할 때 아니면 뭐 행동을 할 때는 절대로 뇌의 특정한 하나의 부위만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의 뇌 부위가 딱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는 더더욱 아니고요. 또 런던 칼리지대 연구팀이 당시에 이런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뇌 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차이가 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이게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연구가 2011년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얼추 한 15년이 또 지났는데 그 뒤로 더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약 넉 달 전인데요. 2024년 9월에 이 앞선 런던 칼리지대 연구팀의 연구 논문을 검증한 연구가 발표됐어요. 네. 이거는 그리스 아메리칸 컬리지가 이끈 국제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었는데요. 네. 이 논문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편도체와 보수주의자 간의 연관성은 검증이 됐는데 진보주의자와 전측 대상 피질 간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였습니다. 진보주의자와 전측 대상 피질과의 연관성은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2024년 연구팀도 이 런던 칼리지대 연구팀이랑 똑같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뇌를 스캔해서 편도체와 전측 대상 피질의 회백질 밀도를 확인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통계에서 보통 유의성, 다시 말해서 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P값이라는 상관계수를 사용합니다. 네. 이게 알파벳 P인데요. 네.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미, 즉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0.05보다 크면 무의미하다, 예. 즉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게 2024년 검증 연구에서 진보주의자와 전측 대상 피질의 회백질 간 P값이 0.68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0.05보다 크니까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고로 2011년에 런던 칼리지대 연구팀이 연구를 할 때는 진보주의자와 전측 대상 피질 회백질 크기 간의 이 P값이 0.01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연구팀은 정치적 성향이 뇌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예. 재밌는 거는 보수주의자와 편도체 회백질 크기의 P값도 2024년에 검증 연구를 했을 때 0.04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0.05보다는 작으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값이라서 유의성, 다시 말해서 상관관계가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였죠. 네. 그러면 보수주의자와 편도체 간의 P값은 어떻게 나왔나요? 2011년 그 P값을 여쭤보시는 네. 거죠. 당시에도 0.05였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기준선에 딱 걸리는 계수값이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연구가 뭐 샘플 대상자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 자체 설계가 잘못됐던지 뭐 그런 건가요? 네, 좀 2011년 이 런던 칼리지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좀 잘못됐을 수 있다라고 좀 볼만한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예. 2024년 연구에서는 이 피실험자들이 총 928명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11년 연구의 실험군의 10배가 넘는 숫자였거든요. 2011년에는 90명을 대상으로 예.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검증 연구에서 연구 규모를 늘리면
상관관계의 연관성이 더 커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4년 연구에서 연관성은 오히려 작아졌었고요. 예.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이 초기 연구, 그러니까 2011년 연구에서 상관관계가 당시에 좀 과장됐거나 아니면 조금 우연히 그런 연관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쉽게 말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뇌의 구조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초기 연구는 분명한 차이가 목격됐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선 그렇지 않더라라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결국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 모두 뇌 구조는 별 차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될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어. 이게 2011년 연구 결과가 살짝 뒤집히기는 했지만 회백질 밀도를 살펴보는 연구 외에도 되게 다양한 뇌과학 연구가 있었고요. 예. 이들 연구 결과는 분명히 뇌의 차이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있다라는 결과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연구가 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13년 연구에서는 fMRI를 활용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예. 이거는 데런 슈라이버 영국 엑서터대의 정치학과 교수가 이끈 공동 연구팀의 연구였습니다. 예. 연구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미국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들이 위험을 평가할 때 그리고 서로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위험을 평가할 때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 흥미로운데요. 네. 우선 이 연구팀이 위험 상황을 좀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교수님 모니터 앞에 숫자가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임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0, 40, 80처럼 네. 점점 커지는 숫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점점 커지는 숫자는 실험 참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인 동시에 손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하는 게 이익 또는 손해군요. 네. 그런 숫자가 만약에 파란색으로 뜨면 이건 이익을 의미하고요. 예. 빨간색으로 뜨면 손해를 의미하는데 네. 참가자들은 숫자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 이 다음에 오는 숫자가 빨간색일지 아니면 파란색일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숫자가 커진다는 건 뭔가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인 거고 그 불확실성이 이익으로 돌아올지 손해로 돌아올지 그건 모르는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 간의 위험 감수 정도는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뭐 더 위험을 감수하고 덜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건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좌측 섬엽이, 공화당 지지자는 우측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하면서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판단한다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나 신념의 차이가 좀 만들어지는 근거로 해석되고요. 네. 제가 지금 설명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 정치권과 어떻게 보면 자꾸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뇌구조가 다르다. 특히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정치 성향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타협과 상생은 불가능한 건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도 되나요? 좀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정치 성향이 구성되는데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아, 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맞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정치학자들은 정치 성향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되게 궁금해했어요. 예. 현재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뭐 경험이나 교육 아니면 문화 뭐 이런 것 같은 환경적 요인이 정치적 성향을 만든다는 해석과 뇌의 구조나 기능처럼 생물학적 요인이 정치 성향을 만든다는 해석이 둘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환경적 요인이랑 생물학적 요인이 정치적 성향을 만드는데 둘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합당하고요.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정치 성향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타고난 생물학적인 요인도 분명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또 다른 뇌과학 연구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드는 사진을 볼 때 예.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생리학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 이 연구는 2014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정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진을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예. 사진은 뭐 신체가 훼손된 사진이나 동물의 사체 사진, 뭐 구더기나 바퀴벌레 같은 벌레를 촬영한 거였는데요. 네. 그러자 보수주의자의 뇌가 진보주의자의 뇌보다 더 강한 혐오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반응의 차이가 있네요. 네. 재밌는 거는 이 연구팀이 피실험자들의 뇌를 스캔한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문조사도 해봤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역겨운 감정이 드는지를 피실험자들이 직접 보고하게 한 건데요. 이게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혐오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역겨움이라는 감정이 의식적으로 보고하는 것과 내 뇌가 처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그 보수주의자와 혐오 반응 간의 생물학적 기전이 드러난 겁니다. 예. 또 이렇게 같은 사진을 봤을 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반응한 뇌 부위도 달랐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역겨움을 느낄 때 뭐 배외측 전전두엽 피질, 기저핵, 방추상회, 창백혈과 같은 좀 부위가 활성화됐고요. 예. 진보주의자들은 하부 두정엽과 뒤쪽 섬엽이 활성화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보수자일수록 더 강한 혐오 반응을 보였다. 이게 뭐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가요? 정치적 성향이 이성의 영역이 아닌 감정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혐오 반응을 가진 생물학적 특성이 있는 사람은 네. 보수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이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합리적인 근거나 추론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실제로는 정치가 합리성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합니다. 정치가 합리성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정치가 이제 또 설득의 영역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좀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이 역겨운 사진에 대한 좀 신경 반응을 먼저 살펴본 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겨운 사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로 그 반응을 하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보수주의자인지 진보주의자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한 것까지 입증했습니다. 예. 정치 성향에 따라 역겨움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성향에 따라 혐오 사진을 보고 완전히 다른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도 그 정치 성향을 살펴보는 요즘 뇌과학 연구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예.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도 현상은 파악했지만 이런 현상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에 이 연구에 제1저자로 참여했던 분이 현재 서울대 심리학과에 계신 안우영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께서도 우리가 뇌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는 정보로 이런 어떤 다른 부위가 활성화된 현상을 해석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앞서 2011년에 런던 칼리지대 연구팀도 당시 연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한 것처럼 예.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 역시 현상은 파악했지만 그 의미는 좀 빈칸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연구들이요. 전부 해외 연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성향에 대한 뇌구조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시점인 것 같은데 네. 한국 연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당시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에 계셨던 권준수 교수님이 이끈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네. 정치 성향에 따른 뇌 연결망 차이를 최초로 발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 연구팀은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될지를 보는 게 아니라 뇌 영역들 간의 네트워크가 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어요. 예. 성인 106명을 대상으로 좀 실험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뇌 영역 간의 신호 전달 체계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예.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과 같은 뇌의 연결 강도가
진보 성향의 사람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과 회복 탄력성이 진보 성향보다 5배 높고요. 예. 네. 연구팀은 이게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성이 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네.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이 연구를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뇌의 특정 부위가 아닌 연결성을 살펴본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래 뇌과학은 점점 더 좀 기능적 연결성에 좀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기능적 연결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뇌의 여러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함께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기능적 연결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역겨운 사진을 봤을 때 진보주의자들은 하부 두정엽과 뒤쪽 섬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기능적 연결성에 좀 초점을 맞춰 본다면 하부 두정엽과 뒤쪽 섬엽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넓은 시야로 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뇌 기능 연구는요, 그 특정 부위를 좀 아는 그런 연구보다도 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구팀도 보수주의자일수록 심리적 안정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예.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런 뇌 기능의 차이가 생겨난 건지 네. 아니면 반대로 뇌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건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듣고 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어떤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뭔가를 연구할 때는 궁극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또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뇌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연구를 수행했다는 건 진보와 보수 간의 괴리 또는 소통의 단절, 그만큼 그게 더 공고히 돼서 도저히 이게 대화도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인종이 아닌가, 뭔가 구조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다 보니까 뇌 구조까지 살펴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한데요. 네. 뭐 이건 저의 그냥 해석이고요. 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소개해 주신 연구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잘 몰라도 분명한 것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간의 내 부위의 활성화 정도 또는 내 그 기능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만으로는 좀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짓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좀 뇌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음. 우리가 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뇌가 어떻게 다르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네.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이라는 걸로 판단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보면 부조리함 또는 감성적 편향성 이런 걸 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과학자들이 이공계에 있는 분들이 호르몬이든 뇌 구조든 이런 걸 연구하는 것들을 그래서 많이 옆에서 보게 되는데 기자님께서 옆에서 그 취재하시고 모니터 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뇌라는 세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확인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뭔가 뇌과학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되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다 안다라는 것을 뭐 숫자 100으로 가정한다면 예. 확실한 거는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아직 1도 안 돼요. 네, 소수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것 같아서 이 분야가 빨리 더 발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첫 방송 같지 않는데요. 아이, 많이 이끌어주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지금까지 과학동아의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